자, 안녕하세요.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보 2019년 12월 둘째 주 12월 8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자, 지난주하고 비슷하게 이번 주도 주인공은 금성이네요. 금성이 모든 일을 다 합니다. 12월 11일에 염소자리 19도에서 금성하고 토성이 회합을 이루는데요. 그러니까 회합이라는 게 그냥 컨정션, 서로 직접 만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성하고 토성이 회합을, 그러니까 이거를 논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만남 이전까지 약 일주일간 금성이 영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을 거라는 바로 그 점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12월 4일에 금성이 화성하고 육각을 맺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행성과도 주요각을 맺지 않아요. 물론 다른 재배죠, 빠르니까. 자, 일주일 내내 화성하고 육각을 맺고 나서 일주일 내내 토성과의 회합을 위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고전 점성술에서는 이제 흉성 인클로저, 그 BCG드라고 불러요. BCG라는 게 요새에 갇혀서 포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BCG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보통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이 처음에 잘 풀리다가 끝에는 좀 안 좋다거나 혹은 처음에 힘들었는데 끝에는 잘 풀려서 말하자면 고생의 대가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인데 BCG는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힘들고 끝도 안 좋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토리라인의 기승전결이 다 암울하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무엇 같아도 나중에는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지탱하는 게 사실 절반 이상인데 BCG드에서는 그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일단 어떤 행성이 BCG드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 행성 입장에서 생활하게 되는 그 타이밍에 어떤 당사자한테는 사람을 좀 되게 힘들게 만들어요. 자, 그 BCG드가 금성한테는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성이 지금 타임로드인 분들은 이 일주일 동안 꽤나 힘들 수 있어요. 자, 그랬던 금성이 11일에 토성하고 만나면서 BCG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공성전 하다가 포위가 풀리는 상황하고 비슷해요. 숨통이 트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제는 11일에 토성 관련 사건을 잘 겪어낸다면 말입니다. 전제가 있어요. 금성하고 토성의 만남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아름답지도 않고 그렇게 유쾌하지도 않아요. 뭐 토성과 만난 행성들이 거의 다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번 회합은 뭐가 다르냐? 자, 염소자리 금성텀에서 벌어지는 회합이다. 금성하고 토성이 만날 수 있는 황도 12궁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경우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번 회합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상궁인 염소자리에서 금성궁은 데이 트리플리시티를 얻습니다. 거기에다가 텀까지 얻어요. 이 얘기하면 약간 좀 낯선 분들이 있을 건데 이거를 본질적이게 라고 그래가지고 특정 행성이 특정 사인의 특정 도수에 들어가면 자기 자리를 잡느냐 못 잡느냐 그런 이론이 고전 점성술에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금성이 상당히 유리해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성은 아시다시피 염소 자리에 도모사일 로드, 그러니까 룰러예요. 뭐 더 말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금성하고 토성 둘 다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염소 자리에서. 따라서 리셉션의 일반 이론에 의거하여 금성 입장에서도 토성을 보는 게 이득이 되고 토성 입장에서도 금성이 낯선 손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뭐 아무리 뭐 리셉션이 좋아도 토성 특유의 무거움, 고난, 힘듦 어디로 안 갑니다. 자, 그래도 토성과 만남으로 인해서 같이 고생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좀 뭔가 남아야 보람이 있는 거 아닌가요? 금성 입장에서는. 자, 근데 이번 11일에 염조자리 19도 금성토성 회합은 금성한테도 뭐가 좀 남는 고생이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상당히 중요하고 힘든 시험이 있는데 그동안 공부하느라 엄청 힘들었지만 별일 없이 잘 치고 패스한다든가, 혹은 상당 기간 동안 물리치료나 치과치료, 한의원 가서 침치료를 받느라 힘들었는데 자, 이제 거의 다 나아가서 치료를 끝낼 수 있게 된다든가, 혹은 인테리어 공사 준비 때문에 상당히 골칫게나 썩었었는데 막상 힘들게 다 끝내고 나서 보니까 자, 내 공간에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보람이 있었다 라는 식입니다. 딱 감이 오죠? 뭐가 남는다? 보람이 남는다. 자, 그래서 주체가 되는 행성이 흉성하고 만날 때에는 사실은 뭘 어떻게 해도 어느 정도 고생은 하게 돼요.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다만 그 고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고생 후 낙이 있는지, 득이 좀 되는 고생이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금성 토정 회합에서는 금성이 토정 사건을 겪으면서 나름 보람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뭐 토성 입장에서야 길성인 금성을 보니까 나쁠 일이 없죠. 리셉션도 괜찮고. 그러니까 토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은 뭐 구구절절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좋아요. 뭐 연애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과 만남, 뭐 즐거운 경험을 한다든가 연주회 간다든가 좋은 그림, 뭐 아시죠? 금성은 오감을 충족시키는 즐거움이거든요. 자, 그런 걸로 들어올 겁니다. 근데 금성의 모험은 12월 둘째 주에도 끝이 아닙니다. 12월 14일에 금성이 명왕성하고 염소자리 21도에서 회합을 이뤄요. 자, 이렇게 보면 금성은 12월 첫째, 둘째 주에 남교점 만나, 토성 만나, 명왕성 만나. 근데 얘네 셋이 다 흉성이거든요. 그래서 금성 입장에서는 난감하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런 시기일 거예요. 근데 명왕성은 토성하고 좀 달라요. 토성은 뭐 어찌어찌해서 이득이라도 끌어내는데 명왕성은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명왕성 자체가 만나는 어떤 객체가 됐을 때는 주체를 좀 찍어 눌러요. 강압적이고 타협을 불허하고, 그러니까 얻어맞는 입장에선 회피도 저항도 할 수 없이 그냥 순수한 외부 효과가 딱 하고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던져진 외부 효과가 나를 사뿐히 들여밟고 가는 느낌입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클라이언트의 변덕으로 예정에도 없이 자, 본인을 포함한 팀원들 전체가 일주일 내내 밤샘 모드에 들어가야 된다든가, 혹은 일방적인 통보로 내가 소속된 직장의 팀 자체가 해산이야, 없어져. 그러면서 회사에서 정리해고된다든가, 혹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스토킹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근데 그게 정도를 뛰어넘지 않기 때문에 신고도 못해. 그래서 계속 불안에 떠는 거죠. 혹은 애인이나 사귀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이별 통보를 받는다든가, 이건 남교점하고 좀 비슷하죠. 자, 근데 이게 어떤 분위기냐? 뭔가 일이 터져. 별로 안 좋아. 흉사인데 그로 인해서 나는 피해를 입어요. 근데 그 전으로 상황을 되돌이키기가 되게 어려워. 그걸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상황이 많아요. 이런 경우 본인이라고 한다면 명왕성하고 맞는 금성 입장이 되겠죠. 그리고 또 명왕성을 포함한 세외 삼행성. 자, 우리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을 세외 삼행성이라고 보통 불러요. 세외 삼행성이 객체로 들어와서 만나는 경우에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그룹 전체가 같은 폭탄을 한꺼번에 맞는다. 이런 식으로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집단적 재난이죠. 교통사고를 당해도 내가 나만 타고 있는 승용차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랑 승합차 버스에 같이 타고 있다가 같이 사고를 당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전반적으로 암울함, 공포, 불안, 억눌린 분위기가 쫙 깔립니다. 그래서 아쉬운 말씀이지만 금성이 명왕성하고 만날 때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사실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굳이 쓸만한 부분을 애써 찾는다면 뭐가 되겠느냐. 자, 명왕성이 들어오면 입 한 번 잘못 눌렸다가 완전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억눌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거꾸로 또 그런 되게 좀 긴장되고 억눌린 분위기에서만 어렵사리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장이라면 폐업, 해고, 팀해쳐, 좌천, 아까 얘기했죠. 그런 사실을 전달해도 큰 반발이 일어나지 않는, 혹은 인간관계에서 절교나 이별의 메시지라든가.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직원들이 아니고 사장님인 경우가 많겠죠. 무슨 얘기냐? 명왕성이 들어가면 어찌됐든 인터랙션을 할 때 권력관계가 이미 형성된 경우가 많아요. 가불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애인 간에는 어떻겠어요? 좀 덜 좋아하던 사람이 더 많이 좋아하던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한다든가, 혹은 두 사람은 잘 만나고 있었는데 그 관계를 부모님이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해. 자, 이런 케이스입니다. 공포 분위기나 억눌린 느낌은 웬만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뭔가 액션을 취하면서 조장하는 것이지, 그 반대로는 좀처럼 형성되지 않는 거거든요. 자, 명왕성의 흉사는 권력관계를 주관하는 경우가 많다. 갑갑하죠. 그래서 명왕성과 만나는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무래도 갑을 중에서 갑에 있는 위치, 그런 입장의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와 같이 12월 둘째 주도 첫째 주처럼 금성의 모험이 거의 독점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번 금성 토성 회합, 금성 명왕성 회합 19도 21도 염소자리, 여기에서는 따로 별이, 그러니까 항성이 도수장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 어떤 트랜짓 구조가 아니더라도 둘째 주에 중요하게 부각되는 별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자, 12월 12일 목요일에 화성이 천칭자리 알파성인 주변 엘게누비하고 만납니다. 자, 화성도 흉성이지만 흉성 주변 엘게누비는 완전 항성 중에서도 순흉성 극흉성이거든요. 되게 무서운 별인데 그거를 또 흉성인 화성이 보다 보니까 상당히 살떨린 조합이 되거든요. 너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보통 벌어지냐 하면은 사람 간의 싸움이 잘 나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그냥 말싸움으로 끝나고 말만한 그런 상황이 갑자기 멱살잡이가 됐다가 스리슬쩍 손이 나가 폭행이 성립이 되면서 경찰서에 고소를 하니 마니, 아니 이런 골치 아픈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번지기가 쉬워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예 이런 때에는 싸움 자체를 피하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남이랑 싸울 만한 상황이 있을 것 같으면 일단 도망쳐요. 도망쳐서 다음 주에 준비할 거 다 하고 탄탄하게 그 다음에 싸우기 시작해야지 12월 12일 전후 며칠 사이에 대비되지 않은 그런 사람 간의 싸움을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위험한 시기거든요. 자, 12월 둘째 주, 자, 8일부터 14일입니다. 거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이번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